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우리가 리더십 이야기를 할 때는 흔히 훌륭한 리더, 좋은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좋은 리더라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그런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기에 만일 아주 변변찮은 한심한 그런 리더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밑에는 어떤 부하가 몰려들까? 아마도 그때에는 어리석은 부하, 무능한 부하, 그런 부하들이 모여들 겁니다. 그런데 이 변변찮고 한심한 리더가 거기에 더해서 사악함까지 구비하게 되면, 그러면 이번에는 그 부하들 가운데 욕심 많은 사람들이 더 모여들게 됩니다. 이것을 유유상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욕심 많은 사람,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을 부하로 이끄는 변변찮고 한심하고 사악한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간단히 그는 부하의 시체를 밟고 강을 건너는 타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강을 건너야 하는데 배가 없다면 부하의 시체를 그것을 쌓아놓고 땅처럼 그것을 밟고 건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주 야비한 그런 부하 통솔 방식을 사용합니다. 가령 실패 가능성이 높은 임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사악한 리더는 자기 부하 중에 한 명을 골라서 A씨, 당신을 내가 기대하고 있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 당신을 가장 믿기 때문에 이 일을 맡기는 것이니까 이번에 실력 발휘를 해라. 이것만 성공시키면 다음에 이러이러한 자리를 주겠다. 그런 식으로 일을 시킵니다. 실패 가능성이 높은 임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리더 눈에는 보이고 부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지요. 그래서 A씨는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하면서 그 임무를 수행하러 갔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고 해야 할까? 행복한 죽음 또는 열정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꿈을 품은 채로 그렇게 욕심을 줬다가 죽었으니까 이것은 좋다 나쁘다 하고 이야기할 그런 사안은 아닌 듯이 보입니다. 그렇게 A씨가 실패 가능성이 높은 임무를 수행하다가 죽게 되면 사악한 리더는 만족하죠. A를 주고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결국 그러면은 사악한 리더 혹은 그에게 그를 따르는 욕심 많은 부하, 이 양자는 모두 행복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행복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여간 리더는 훌륭한 리더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제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이야기를 해봅시다. 2018년 8월 30일 그는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풍 때문에 간담회를 1차 연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폭우가 계속되고 있어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걱정했었던 태풍보다 지금 이어지고 있는 폭우의 피해가 더 큽니다. 이것이 첫
첫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8월 21일의 간담회를 연기한 데 대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태풍 때문에 간담회를 연기했다. 정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했었던 태풍, 간담회를 연기할 정도로 걱정했던 태풍, 그 태풍이 수도권을 통과해서 가지 않는 바람에 그것은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데, 어떻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정 최고 책임자가, 거기다 지도자라는 말을 쓰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일정을 변경하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보를 냈던, 일종의 과잉 보도를 했던 기상청장이 해임되었죠. 이 변명, 지난번 간담회를 연기한 데 대한 변명 부분이 줄수로 따져가지고는 한 10줄 가까이 되게 상당한 분량을 차지합니다. 다음 부분을 살펴봅시다. 전례가 없을 정도로 예측이 힘들고, 또 시간당 강우량이 기록적인 데다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서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풍보다 지금 폭우가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 없는 기상청장을 교체했는데 지금도 예측이 힘들다. 그러면 신임 기상청장도 역시 정확한 예보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굉장히 지금의 일기예보라는 것이 어려운 일이구나, 힘든 일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말입니다. 시도지사님들께서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중에도 만약에 지역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자리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자리를 떠난다는 뜻입니다. 가끔씩 참 우리말을 모르고 어디서 베껴 읽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말을 쓰곤 하죠. 중국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아주 실력이 좋고 30년 동안 기상에 관한 일을 한 전문가라고 했죠. 그런 신임 기상청장도 맞출 수 없는 그런 일기예보, 더구나 그 일기예보뿐만 아니라 그 예보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어떤 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시도지사들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어려운 일을 시도지사들에게 기상청장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도 주지 않으면서 알아서 잘 대비하라. 게다가 만일 폭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가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도 나름대로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이 이러한 모임을 주선해서 하고 있는데 가도 좋다. 그 이야기가 그러면은 그 폭우 때문에 생기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국정 최고 책임자가 하는 그 일의 일정을 바꾸게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기상청장을 그냥 가차없이 해임해버리는 그런 대단한 그 청와대 대통령이 가도 좋다. 이럴 때는 어째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곰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8월 30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의 진짜 속뜻을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읽어내보자 하는 것이지요. 결국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말은 폭우가 쏟아져서 침수가 되면 그것이 한국이 침수되는 것은 아니다.
폭우가 쏟아져서 침수되면 결국 경기도의 어느 동네, 충청도의 어느 동네가 침수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경기도의 문제이고 충청도의 문제인 것이다. 지자체의 문제인 것이다. 여기까지 맞는 이야기 같죠. 그러니 시도지사 여러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당신들이 달려가서 해결해. 바로 그런 뜻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뜻을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가도 좋다 하는 그 네 글자, 그것을 이렇게 풀이해 보았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 이후에 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정부와 정보를 공유하고 현안을 논의하자. 그래서 이 관계를 더 긴밀히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시도지사들로서는 기뻐할 일이겠죠. 어떻든 현재 우리 국민들의 인식으로는 청와대 대통령이 됐든 어떻든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이 정보를 공유하고 현안을 같이 논의하자, 머리를 맞대고 하자, 이러면은 시도지사 입장에서는 마치 장관이나 총리가 된 듯 으쓱한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긴밀해지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렇게 날을 잡아서 만나기보다는 그냥 화상회의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화상회의로 하는데 그것이 화상회의로 하면은 모니터 켜놓고 어디 가서 자는지 그 자리에 없는지 그 자리에 있기는 있어야 하겠네요. 어떻든 그 상황을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열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 처리한 후에 보고만 하십시오. 보고 꼭 해줘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걱정하고 있으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여준 태도, 거기에서 나온 발언문,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 소리가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그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일자리가 오늘의 주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용 문제, 얼마 전에 그가 이야기를 했었죠. 이것은 참 해결하기 어렵고 그래서 아주 일부분밖에 정부로서도 손을 댈 수 없다. 그것도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에서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자리 때문에 국민들이 참 걱정을 많이 한다. 그런데 국민들이 왜 걱정을 하는가? 그것은 조금 전에 그 폭우 이야기를 했을 때하고 같은 논리로 생각을 해보면 아주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일자리라고 하는 것도 모두 지역에서, 각 지방에서, 서울도 지방이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자리 문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그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하겠죠. 침수가 되는 것도 경기도이고 혹은 지역에 있는 어느 도시이고 일자리 문제가 생기는 것도 결국은 서울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이고 혹은 부산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이고 그러니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들은 바로 그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자체가 되겠죠.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국민들이 일자리 때문에 걱정하게 된 데 대해서 정부가 반성하고 있다고 말을 시작합니다.
정부가 왜 반성을 할까? 여러분은 혹시 고용정책이 실패해서 반성을 하고 있다. 국민이 일자리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앞으로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 반성은 원래 그런 것이지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완전히 헛짚은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 잘못이다. 바로 그것을 반성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죠. 일자리에 대한 정책이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늘리는지 하는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내주겠다. 이거 원래 지역 문제가 아니냐. 원래 모두 지역 문제였던 건데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던 것이 잘못이다. 그걸 반성한다. 이런 뜻으로 이것을 풀이하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렇게 이날의 회의 그 발표문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국민이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폭우로 침수되는 경우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일자리가 없는 것은 광주시의 어느 주민의 사정이고 강원도 어느 주민의 사정이다. 사실은 그렇죠. 따라서 일자리는 이제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다. 여러분도 이렇게 이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 보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이런 일관된 그 논리에 자기도 모르게 납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 잘못이고 그것을 정부가 지금 반성하고 있다. 하향식 획일적인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시도지사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그 뜻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말 뜻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제 문재인은 일자리 문제에서 손 떼는구나.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집안에서 가장으로 힘들게 박봉에 힘들게 가게를 지탱해 오던 아버지가 갑자기 다 너해 하면서 큰아들에게 넘겨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장의 자리를 넘겨받으면 어른 노릇을 할 수 있다.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멋모르고 큰아들은 좋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 빚만 있는 경우가 더 흔하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하고 주도하고 정부는 평가 지원하는 상향식 또 소통적 방법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일자리 사업 재원을 지자체가 더 많은 재량을 갖고 또 책임 있게 운용할 수 있어야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참 타당한 이야기 같죠. 우선 여기에서 간단하게 지적할 것은
이 부분은 지적만 하고 넘어갈 것인데, 일자리 사업 재원 자체를 지자체가 더 많은 재량을 가지고, 이 말을 듣고 시도지사들은 분명히 따졌어야 합니다. 지역에, 전라남도에, 강원도에 서울시보다 돈이 더 많았더라면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다. 그렇게 따졌어야 하는 것이지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서울시하고 똑같은 그 양의 부를 강원도나 전라남도나 그런 곳에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래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쓸데없는 소리를 한 것입니다. 어떻든 방금 소개한 그 한 단락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일자리 문제, 이제 시도지사가 다 해결해라. 이런 것이 됩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 알고 있듯이 시도지사들은 왜 그 자리에 갔을까요? 그들은 돈 좀 얻으려고 갔습니다. 모든 지자체는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청와대로 부르니까 가서 얼굴 보면서 얼굴 한번 볼 기회가 좀처럼 없는 그런 기회가 생겼으니까 가서 직접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고 때 좀 써보려고, 그래 돈 좀 얻어보려고 그 자리에 간 겁니다. 따라서 지난 21일 태풍이 오는 날 불렀어도 시도지사들은 왔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도, 자기의 시, 지금 맡고 있는 그곳이 너무나 빈곤해서 그래서 찾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태풍이 심해도 또 폭우가 쏟아져도 그들은 부르면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동안 내가 이걸 좀 해보려고 했던 거 미안해.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 너희가 돈이 많아야 하지 않겠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태풍이나 폭우 예측하기도 힘드니까 그것도 문제 생기면 시도지사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말을 듣는다든지 시도지사들이 모여서 논의를 한다든지 하는 거 그거 다 중요한 거 아니다. 만일 폭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달려가서 해결해라. 너희들 문제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이 말을 들은 시도지사는 즉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났어야 옳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하는 정도는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날 자리를 떠난 사람, 여러분은 혹시 그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소리를 듣고도 못 알아듣는 척 혹은 정말로 몰라서 그냥 앉아서 하염없이 꿈에 부풀어서 돌아갈 때는 반드시 돈을 얻어갖고 가야지 하고 앉아있는 그들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아마도 저 시원찮은 것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면에 있어서는 그런 취급을 받아도 싸지요. 이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또 그보다 더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바로 화상회의 이야기입니다. 화상회의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시도지사들에게 이렇게 직접 만나는 일은 이제 귀찮다. 그렇게 말한 것으로 그렇게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지방분권 개헌은 무산되었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보다 공식화하고 정례화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갔으면 합니다. 일단 시작하면서 개헌이 무산되었다 하는 남탓 빠뜨리지 않고 했지요. 이 개헌안에 대해서 그것 하나만으로도 사실 탄핵했어야 하는 거죠. 무능히 하늘을 찔렀으니까. 어떻게 헌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집행정부를 통째로 없애버립니까? 그렇게까지 무식해도 되는 것인지. 어쨌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방금 소개한 그 부분에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를 보다 공식화하고 보다 정례화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말 그대로 법령상 공식화나 정례화를 하려면 헌법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인가? 어떻든 좀 더 가까이 있겠다, 밀착하겠다, 앞으로 밀착관계로 갈 것이다 하는 그런 쪽이라면 시도지사들로서는 환영할 일이겠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회의 방식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들 이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얼굴을 본다든지 청와대에서 물 한 잔 얻어 마시는 거 이제 끝났다 하는 것을 좀 알아들어라.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소개했던 시도지사 간담회를 공식화하고 정례화한다 하는 것은 적어도 밀착은 아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 태풍 쏠릭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시도지사님들과 또 관계 장관들과 함께 화상회의를 했는데 정보를 공유하고 또 현안을 논의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이는 회의와 화상회의를 번갈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태풍 때 한 화상회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화상회의구나. 그렇죠. 직접 보기 싫구나.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이제 시도지사는 이런 걱정을 해야 하죠. 태풍 때라는 것과 연결 지어서 그러면 다음 태풍은 언제 오는 것일까? 태풍이 오기 전에는 화상회의 못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유례없는 폭설이나 지진 이런 것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판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집회,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모여서 보는 것을 집회라고 한다면 집회하고 화상회의를 번갈아 하자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또 만일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로 했으면 집회 한 번, 화상회의 한 번 해서 두 번으로 늘리는구나.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풀이를 하게 되면 세상 일이 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실은 집회하는 횟수를 반으로 줄인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시도지사가 있다면 한번 추측을 해봅시다. 이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날 회의, 8월 30일 날의 회의를 빼면 그러니까 그 전까지 2017년 5월 9일부터 2018년 8월 29일까지 두 번 만났다는 이야기, 그런 내용의 말을 했죠. 그러면 이만한 기간 동안에 두 번 만났습니다. 그러면 2018년 8월 30일에 한 번 만났죠. 그만한 시간이 흘러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집회 횟수 반으로 줄일 거니까 이미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8년 8월 31일부터 2019년 12월 중순까지 이제
청와대에 모여서 하는 집회는 없다. 이러한 풀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물론 만일 이렇게 풀이한다는 사실을 알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조금 더 시도지사들을 만나줄 수도 있죠. 그렇다면 다행이겠죠.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또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 주력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등에 관해서 우리 시도지사님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지역 너희가 해라. 처음에는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인구가 적고 돈이 적고 그래서 어떻게 이 지역을 좀 발달시켜서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것들이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그것을 선거에서 이용하면서 지방 분권이라는 말로 바꿨는데 내내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지역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이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이 혁신하고 신산업 육성까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역에서 그걸 할 수 있었으면 지역이 서울도 지역인 것은 분명하지만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것이 서울이죠. 서울보다 각 지역이 그만큼 모든 것이 발전되어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역 균형 발전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쟁 상대가 되었겠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국간 열쇠를 쥐고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시도지사들이 생각하면서 가령 서울시에 자동차가 1000만 대가 있다고 하면 진주시에도 자동차 1000만 대를 보유하자. 이렇게 야심만만한 계획을 세운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지요. 시도지사들은 이런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나 재화는 유한하다. 지금도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 명제를 깨뜨리는 그러한 것은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5살짜리 어린아이도 제 손에 들고 있는 사탕을 빼앗으면 그러면 울음을 터뜨립니다. 비록 사탕이 3개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이 모든 미사여고, 그것은 정말 사탕발림에 불과하고, 그리고 부하의 시체를 밟고 강을 건너려는 자, 그런 자의 잔꾀에 불과하다. 그런 것을 알아내야 하는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학교 가기 싫은 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간담회에서 그가 한 발언을 살펴보면 학교 가기 싫은 것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기 싫은 아이, 이제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유는 그렇죠. 업무 수행 능력이 없으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지금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골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예금 잔고를 빼냈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